네, 반갑습니다. 부공배 매니저 비니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주기적으로 에피소드가 올라오면요, 저희가 유튜브 등에 우리 소장님들의 경험과 이야기들을 같이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강희 님이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요. 아마 원투룸 위주로 하시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할 것 같이 하고 지금 집만 보고 이제 헛일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요즘 뭐 경기도 경기지만 대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연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거래가 좀 원활하지는 않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긴 했습니다. 물건 종류를 조금 늘려보는 건 어떤가? 실제 저희가 중개하시는 분들 보면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 상가 중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업종에 따른 체크 사항들만 몇 가지 있고 그 외에는 거래만 일으키면 돼요. 사실 임대인 잘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 맞추고요. 자, 그래서 제가 원투룸에 있다 하더라도 조금 나와서 이제 근린주택이 있다거나 상가가 이렇게 조금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쪽에 상가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긴 했습니다. 상가가 어렵지가 않은데 뭐 우리 그 강사님께도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남성 소장님이 이 상가 중개가 좀 어려운 것처럼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상가 중개가 좀 어렵다고 인식이 되게끔 자기들의 이제 상가를 하시는 분들의 고유 영역으로 이렇게 진입 장벽을 좀 치는 듯이 그렇게 해왔다. 뭐 그런 말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중개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다.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좀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임대인 임차인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서 원투룸이 안 되니까 인근의 상가 부분을 조금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가 좀 드렸고요. 계속 거래가 안 되고 집 보여주는 헛일만 계속 된다 그러면 물건 종류를 조금 늘려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요즘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중개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 있긴 합니다. 연초가 되고 대출이 조금 풀리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조금 나아질 건가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중북도청의 이제 잘못된 행정 얘기를 하시는 소장이 계신데요. 아내분이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데 남편분도 이제 기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는가 봐요. 자격 취득을, 그러니까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합격을 하고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바로 등록증이 오면 개설 등록하고 바로 시작하겠다고 사무실이면 몸에 전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중북도청에서 아마 이런 문자가 왔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 이제 번호에 오류가 있어서 재발송하겠다. 재발송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주무관청에서 이렇게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예비개업 공인 중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빨리 안 됐다고 하면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어요? 쿠팡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이제 오픈돼 버리고 그게 과실이잖아요. 이것도 과실 아닙니까? 근데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은 책임을 좀 잘 안 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실수다. 이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그냥 우야무야 아유 뭐 실수입니다. 이래버리면 피해보는 사람은 어떻게? 자, 그 다음 이런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넘게 공실이었는데 폐업 신고를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 임차 이제 맞출 때 상가인가 봅니다. 임차인이 기존 전 임차인이 이제 폐업하고 나가는데 빈 상가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을 하면서 그렇게 임차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등록을 하려고 갔더니 이전 임차인이 폐업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세무사는 텐션이 보통 두 가지입니다. 확실한 근거 서류를 갖고 오면 사업자 등록을 내줘요. 기존 사업자 폐업 안 한 게 있어도 내주는 이제 세무서도 있긴 해요. 근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보면 기존 사업자가 안 빠졌다 해가지고 신규 사업자를 좀 안 내주고 있는 편이긴 하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업할 사람이 새 임차인이 답답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전 임차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폐업 신고할게 하면서 이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깝깝하죠.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를 했다면 또 민원이 나한테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상가를 하실 때는 기존 임차인이 폐업 상태인지 임대인한테도 체크를 하고 세무서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직권 말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 그러니까 임차인 전 임차인하고의 빨리 폐업해라 폐업 신고해라 알았다 폐업 신고할게 라는 문자 내용 있잖아요. 이전 임차인이 폐업을 했고 현재 사업자 말소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알면 세무서에 전화번호까지 주면 세무서에서 전화를 해보거든요. 폐업할 거냐 말소해라 빨리 해라. 이렇게 이제 종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안 하는데도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빨리 폐업 신고를 해요.
그렇게 되도록 종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현재 임대인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체결한 사본 하고요. 그 다음에 현황이 공실상가 같으면 공실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전 임차인이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그 사진, 증빙 서류 같은 걸 가져가셔가지고 세무서에 up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직권말소 신청을 하고 새로 사업자를 이제 내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직권말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 전 임차인,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우편 보내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럼 그 가운데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할 이 새 임차인은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up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임대인을 가능한 데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권말소는 말소인데 조금 사업자 좀 넣어달라 부탁을 하셔야 돼요. 사실 뭐 그래도 안 받아주는 이제 세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받아주는 곳들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경매 공매를 하다 보니까 이전 임차인이 폐업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경우를 허다하게 보기 때문에, 문제는 직권 말소는 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새 임차인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증빙 자료를 최대한 잘 준비하고 임대인까지 동행을 해서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까지 준비를 해서 그렇게 말소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건처럼 현재 이전 임차인이 사업 안 하고 나간 임차인하고 연락이 되거나 통화가 된다면 그 연락된 내용 있잖아요. 본인이 말소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거, 문자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가져가면 더 확실하다, 전화번호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중개 실무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임대인한테 배업 신고를 하고 정확하게 나간 게 맞는지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되고요. 또 임대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그런 중개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사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신종 사기 내용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실관계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중개를 하면 되는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실제 임대인한테 혹은 현황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하는 곳에 물어보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서 하면 되는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계약금 먼저 쏘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사기들이 만연하고 있으니까 갔다 가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인중개사가 물어내야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반드시 임대인하고 확인을 하시고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사기로 위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증빙만 보내온 거 가지고 믿으시면 안 된다. 절대 현장 가서 현재 임차인님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즘 성행합니다. 급한 마음, 공인중개사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 포토샵으로도 이런 거 다 가능해요. 이런 거 다 위조할 수 있으니까 절대 이것만 가지고 믿지 마시라. 임대인이 맞는지 임차인이 맞는지 쌍방 확인을 다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공배 공식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요게 계약서 작성 비밀 과외 요 이제 관련 내용이거든요. 건대각 강사님께서 올 연말하고 2주간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사님 상당히 전달력도 좋으시고 강의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물건 종별 계약서에 대하여 여러분들 공부하실 분들, 신규로 이제 개업을 하실 분들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죠. 계약서니까. 그리고 기존에 중개업을 해오셨던 분들도 물건 종별 좀 늘려보겠다. 그리고 다양한 계약서 작성, 특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개업에서. 특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중개업의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중개사가 보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업의 바이블, 기본이 되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대한 경험과 멘토가 필요하시다면 이 교육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8일, 1월 4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요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공지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공장중개 실무 원데이입니다. 요거는 12월 27일 하루 동안 진행되거든요. 공장중개 실무로 진행하시는 조혜영 강사님께서 지난 원데이 클래스 10인에 이제 강사님들 모여서 하는 강의 중에 두 번째로 상세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선호도가 높았던 강의입니다. 공장중개에 관심이 많죠.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제가 교육 들어보니까 디테일하게 정말 강의 잘 하시더라고요. 진짜 공장 중개 실무, 공장 중개를 시작하실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4시간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12월 27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공장이 파이가 크잖아요. 하나 중개에도 보수가 커요. 그리고 헛일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사람들이 문의도 잘 안 오고, 우리 일반 주거용 주택처럼 밤낮으로 전화 오고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퇴근 후에는 4시간 확보도 되고 그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공장 중개입니다. 사실 경쟁도 다른 물건보다 덜해요. 그런 이점과 장점이 있으니까 내가 새로운 영역에 중개를 해보겠다 하시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같은 날에 오후 4시간 수업 때 진행하시는 세무 쪽입니다. 이진용 강사님께서 현재 공인중개사이고 세무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 소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다음 매매사업자 적용 비적용 했을 때의 운영 방식, 절세 방법 이런 내용들 실제 중개업에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번에 강의를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세무 부분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셔서 관련 내용 27일 12월 27일 오후에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12월 27일 원데이 클래스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요. 수강 안내 부분 요 공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부공부에 올라오는 얘기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되면 수시로 이런 얘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실제 부공부에서는 현업에 계시는 소장님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경험자들의 조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카페입니다. 현업 중개사뿐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많은 분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